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리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고 이제 정화가 이제 졌어요. 졌다기보다 이제 할 말이 없군. 법을 공부한다고 설치면서 법이란 칼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힘만 믿고 까부는 족복과 다를 게 없잖아. 좋아, 알았어. 그럼 삼촌이 그럼 너가 말하고자 하는 고전은 도대체 뭐냐? 그래, 칼은 알겠는데 근데 계속 얘기해주는데 묻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고전은 칼이야, 고전은 뭐야 했는데 그래서 너가 말하는 고전은 뭔데? 왜 이런 걸 또 물어봤을까? 그렇잖아요. 의도가 이게 본인이 묻고 본인이 대답하는 건데 계속 고전은 칼이다, 고전은 재해석하는 거다, 고전 공부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책을 보면. 근데 또 물어봐. 그래서 너가 말하는 고전이 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또 물어보거든요. 아니 앞에 고전은 칼이라고 하면 칼이지 끝나고 되는데 왜 또 한 번 그래서 네가 말하고 하는 고전은 또 뭐냐고 자기한테 한 번 더 되묻는 이런 것도 어떤 맥락에서 정해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네가 운동을 할 때도 피지컬 코치를 하잖아. 그럼 이제 네가 오늘은 달리기는 체력이야 하고서 또 그랬는데 얘가 또 물어보는 거야. 넌 그럼 달리기는 뭡니까? 네가 체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봐. 그러면 여기에다 또 체력이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 그럼 또 고전은 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또 다른 얘기를 그럼 그 의도가 뭐냐면 계속 이 작가가 왜 또 고전이 뭐냐고 왜 또다시 묻냐는 거지. 왜 이런 의도를 펼쳐질까? 아무래도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칼이잖아요. 이게 칼이라는 게 도구잖아. 그러니까 재해석하라는 의미잖아. 그럼 또다시 재해석을 더 해야지. 그걸 계속 하려는 의지. 그냥 칼이라고 해서 끝났으면 그러면 이건 재해석이 안 된 거지. 이 고전이 칼이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또 재해석해야 되는 그게 또 고전이 진짜 칼이라는 진정한 의미니까 고전이 칼이라고 해서 끝나면 진짜 칼이 아닌 거죠. 그 독자가 이야기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묻는 건 뭐다? 진짜 그 칼이라는 도구가 진짜 도구라는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또 묻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고전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산물이라는 사실이야. 시대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고전은 그 시대를 한눈에 볼 수 없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지금 책도 갖고 계시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전을 다 띄어쓰기 돼 있고 해석된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산물이 확 와닿진 않죠. 우리가 띄어쓰기가 나온 지가 100년 살짝 되거나 안 되거나 할 텐데 왜냐면 영어가 들어오면서 띄어쓰기가 된 거거든요. 세종대왕도 띄어쓰기를 안 만들었어요. 그냥 한자니까 그래서 훈민정음을 보면 띄어쓰기가 없어. 그냥 있죠. 나란 말싸움이 중국에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거거든요. 띄어쓰기 없어. 왜? 근데 띄어쓰기가 언제부터 생긴다? 영어가 다 띄우고 영어는 단어가 다 띄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품사라는 게 생겨. 영어는 품사가 있으니까 나운, 프로나운, verb, verbs 이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띄어쓰기가 생기면서 조사라는 게 붙게 돼. 조사는 원래 있었지만 그 조사라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에서 이렇게 조사를 빼고는 다 띄어쓴다. 문법의 기초가. 그래서 모든 단어를 띄어쓰는 게 원칙, 영어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적 산물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려면 그 시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은 시대마다 재해석되면서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는 걸 의미니까 고전이라는 공자의 이미지가 계속 아까 말하는 고주가 있죠. 논어도 고주가 있고 그 신주가 있고. 근데 신주도 사실 주자의 신주야. 주자 시대면 거의 한 500년 500년 정도 되겠나? 거의 송나라 시대니까 그때로 그러니까 지금의 주석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도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두꺼운 논어 그 전집 있거든요. 그걸 또 이제 또 이번에는 또 주역하고 엮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도우 선생님 강의 종종 보는데 지금 주역 강의 하고 계시죠? 네, 끝나고 이제 지금 2주 동안 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이랑 논어를 같이 섞어서 말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혹시 공감해? 시대적 산물이라는 거? 고전은 시대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논어 맹자는 시대적 산물이다. 그럴 수 있는. 근데 이게 시대가 잘 와닿나요? 이게 공자의 시대가 한번 느끼는 감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양희왕이 첫 번째 이제 그쵸. 질문이 그쵸. 이제 나오잖아요. 무슨 이익이 되냐.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는 패자의 논리가 네. 강하게 이렇게 작용되었던 시대인데 네. 맹자가 와서는 무슨 패자냐 왕조 정치를 해야 돼 패자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또 갑자기 아 시대 그쵸. 시대 시대 이념이 그러니까 그쵸. 그 양면을 그때 생각했죠. 무슨 지금 패권을 잡아야지 무슨 왕조 정치 인을 실현을 해서 무슨 그렇게 하냐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은 얘기를 너는 하고 있어라고 양희왕이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그게 시대는 다르긴 한데 네. 그 시대에는 그런 패자의 논리가 이렇게 팽배된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시대 이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대중이 말하는 시대 이념과 그걸 품을 수 있는 그가 반대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게 아니다라고 맹자하지 않고 인의에는 패자라는 그것까지 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은 양극단을 포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도 그걸 품을 수 있는 왜 그것만 말하시냐 그것도 말고 이것도 있다. 왜 그게 더 큰 걸 품을 수 있으니까. 너가 보기에는 옛날 그 조선시대, 사실 뭐 조선시대나 내가 볼 때 공자시대나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조금 다르긴 한 건 공자시대는 이런 맥락이 있어. 철기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야. 우리가 또 옛날에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 봤지? 거기서 철기군이 나와. 근데 그 철기군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의 핵심이었고 칼과 칼을 부딪히면 막 칼이 깨져가지고 그 주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좋은 칼을 만드느냐 그게 그 주몽의 드라마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 그래서 한 나라의 철기군을 이기는 게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웃기게도 이 목을 겨냥해야 한 나라의 철기군을 이길 수 있다. 그 드라마를 아직도 기억을 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랑 다르겠지만 어떤 느낌이냐 조선시대라고 하면 내 느낌이 조선시대랑 그러니까 느낌이 시대적 그러니까 와닿아야 돼. 조선시대는 하다못해 거의 200년 전이야. 200년이면 짧아 고전이면 공자는 어느 전 사람이냐면 예수보다도 한 몇백 년 선배야. 어떤 느낌이야? 조선시대는? 조선시대를 어떤 느낌으로 말로 그냥 맨발로 그치. 운동으로 했을 때 그냥 맨발로 뛰는 그렇지 이제 뛰는 거는 뭐 어디서 유리는 없지. 그러니까 돌바닥밖에 없으니까 뛰어도 내가 어디 찔릴 일은 없어요. 달릴 때 그냥 뭐 그런 느낌으로 할 때 맨발로 뛰는 느낌. 그렇지. 맨발로 뛰면은 옷은 있었을까? 그 옷이 어떤 옷인가가 문제인 거지. 어떤 옷이었던가가 문제인 거지. 옷도 별로 없었겠지. 그치. 뭐가 있었겠어. 성원이 형은 조선시대. 형은 이제 고전하니까 공자시대는 어떤 느낌으로 다 와닿아요? 공자시대 이남이 없으니까 그 이남을 그렇게 외쳐댔던 시대 아니었을까? 그렇지. 왜 그런 시대에 왜 이남을 외쳤을까? 뭐 공자 시대 때 공자는 그 사람들에게 인을 볼 수가 없는 걸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그 인을 그토록 강조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인을 강조한 시대.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시대 상황에 너무 잘 맞은. 선생님은 어떤 공자나 뭐 조선시대 그래도 거의 그 가장 그 역사가 있으니까 60년대 70년대도 거의 봐셨을 테니까. 어쨌든 그때 공자가 이런 언어가 있었던 거는 필요해서 그렇죠. 했는데 그 얘기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게 만약 있었으면은 그 얘기를 안 썼을 거라고. 인인이 애니 뭐 그죠. 안 썼을 거라고. 지금도 애매한데 그때 당시는 글자도 모르고 더 애매해. 뭔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어떤 그런 거 거의 뭐 서기 전 뭐 200년 300년 세대니까 연필도 없고 종이도 없고 대나무에 글씨 쓰던 시절. 거의 동물 수준의 그렇죠.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보기에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없어. 네. 그러면서 또 요번에 서연 그거 하면서 두 번째 났잖아. 네.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알아? 어떤 게 많아? 신의 장갑차가 나왔잖아. 아 장갑차가 나왔어요? 깔려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이게 필요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 네. 그 얘기는 그게
뭐랄까 그런 게 없어서 나온 것 같아 노는 같은 게. 그렇죠. 아, 그 의미로 그 시대 선멸이라는 게 그 시대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그렇죠. 나왔다는 그 얘기. 확실히 그 시대를 저는 일단은 아침에 알람으로 다 일어나시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 자연적으로 일어나세요? 아니 알람. 아니 다 알람. 성원이 형은? 저는 알람을 잘 원래 진짜 알람대로 알람을 막 10분 15분 그렇지. 알람 맞췄었거든요. 그거보다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는 진짜 칼같이 그 알람에 맞춰서 하는데 요즘에는 요즘도 알람 맞추긴 맞춰요. 맞추는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깨기도 하고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오늘 아침은 어떻게 일어나세요? 저도 알람을 맞춰놨긴 했는데 지금은 알람 안 맞추니 아이고, 자동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침에 근데 알람으로 만들어진 습관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닌가?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걸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죠. 뭐냐면 아침에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 그렇죠. 아니면 내가 매일 아침에 꾸준히 해야 할 뭔가가 있어. 네. 그러면 저절로 일어나.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알람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고전 시대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알람 없이 어떤 걸 일어난다? 그때 꼬꼬닥. 그게 꼬꼬닥밖에 없는 거야. 근데 꼬꼬닥도 있잖아요. 저희 시골에서 낮에도 울어. 아니 이거 아침이라고 우는 게 아니잖아. 그게 와.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 피부로 느끼는 그렇죠. 그 추위가 옮기는 느낌, 네. 그다음에 해가 뜨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은 알람을 맞춰놓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 상관 안 하잖아요. 네. 해가 뜨든 말든. 근데 네. 우리 사람들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후와 그다음에 해가 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네.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촉각이 발달이 되는 거죠. 네. 그 촉각에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필요한 뭔가의 그거죠. 뭔가 있어. 그거에 따라서. 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때 저 형은 우리 고등학교 때는 휴대폰을 못 썼어요.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휴대폰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자시계 그 알람 삐삐 그걸로 깼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나는 육상을 처음으로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사람이 엄청 긴장을 하고 다음날 왜냐면 선배들 먼저 더 일찍 깨어났는데 누가 막 깨워줄 사람도 없고 긴장을 하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하면은 먼저 일어나요. 이게 반복되면은 깨어나. 그리고 뭐 누군가 딱 움직이면은 긴장돼 있으니까 몸만 열어서 깨어나. 그 당시에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리고 거야. 전쟁이 완전 그래서 그러니까 긴장을 긴장을 해. 늘 우리는 편안하게 자지만 네. 늘 긴장하고 자다. 그러니까 왜 긴장했어? 우리는 지금 서현역 사건 칼부림 나면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뭐 그냥 누군가를 죽여도 몰라. 그렇지.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데 법을 어떻게 지켜? 그렇잖아. 그러니까 공자는 인의 예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CCTV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과 의를 불러일으키면 그게 CCTV가 없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진정한 인간이 인간다운 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게 공자가 왜 인일의지를 그러니까 딱 다가와야지. 그때 당시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을까? 긴장 왜? 내일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쟁이 있는다고 젊은이가 싹 끌려가도 이상하지가 않아. 우리 그때는 맨날 싸워. 맨날 싸우니까. 근데 맨날 싸워 맨날. 잘 생각을 해보면 맨날 싸우면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데 지방과 지방끼리 안 싸운다? 화목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 당시를 우리가 진짜 피부로 깨닫고 그리고 한 끼 3번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점심이란 말 자체가 마음의 점을 찍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점 찍는 직장인들이 야 마음에 그냥 기름을 원래 점심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원래 마음의 점을 찍을 정도로 먹는다의 수준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일이 안 되는데 농사 짓다가 중간에 허기 져가지고 먹는 거 뭐 새참도 그거 옛날 일이지. 그러니까 그 진짜 공자시대에 있었냐 그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이 시대를 아침부터 잘 때까지 그리고 자는 것도 우린 지금 각방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도 있지만 다 같이 자잖아. 다 같이 잔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권 이게 확확 들어올 때 그래서 공자의 인 시대적 산물 그러니까 계속 재해석되는 거고 인간이 되는 거. 아니 그게 좀 그러니까 시대를 내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MSG가 있었해서 뭘 보고 있어. 그 1910년도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밥 먹는 거 보잖아요. 그냥 밥도 참 그 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데 지금 쿠쿠가 만들어주잖아. 근데 그 밥에 나물이야. 근데 거기에서 그 두 남매가 밥을 먹거든. 변하지 않는 진실보다 오빠가 동생 거 뺏어 먹어. 그 없는 반찬 애들 있잖아. 뺏어 먹는다. 야 그거 보면서 인간의 그 어떤 그 미묘한 심리는 있지만 그 뭐 없는 것에서 먹는 반찬도 그 다 이제 숟가락도 다 남으겠지. 뭐 스텐이 어딨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삶이 나한테 그게 이제 읽으면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공자가 오늘 이 말을 뭔가 했잖아. 하기 싫을지 부럽냐로와 이런 말 해도 이게 공자라는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위에 올려진 말이잖아. 공자라는 사람도 70세까지 살았으면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많이 봤을 수 있잖아. 더 많이 보면 90% 90%는 뭐 그 먼저 가잖아 나보다. 어린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먼저 죽잖아. 그 유명한 그 제가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에 있어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그 거기에서 10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그 할머니가 50세까지 애를 낳아요. 보셨으면 아는데 근데 거기서 2명인가가 죽어요. 근데도 매해년 그 아이들이 죽을 때 아이들 내복을 사서 그걸 불태우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우는지 그 장면이 항상 내 생각이 나는데 와, 그 부모가 자식을 잃는 마음이 자식을 그렇게 10명 가까이 낳아도 심지어 첫째와 막내가 나이 차이가 거의 한 3, 40이야. 그 보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애들이 또 싸워. 부모가 7, 80 됐는데도. 그 장면들이 다 그게 인간극장으로 몇 부작이 있으면서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인간극장은 자기들이 잘 만들어낸 과정이 있다면 영화는 그들이 이제 죽어가는 삶을 정리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의 그 공자 하나하나가 느꼈을 수많은 죽음이라는 건 인간을 경건하게 만들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 안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살면서도 공자에서 그 공자 친구가 나와가지고 너는 새끼야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맨날 뭐 하냐 그런 말이 나오거든. 공자가 자기 친구 동갑을 얘기하면서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잡 미묘한 것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시대상과 공자의 삶을 그리고 공자가 야합했고 공자의 아버지가 승냥을 이고 3살에 죽었어. 그 노나라 사람이야. 노나라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그 주왕에 있는 송나라의 후손이야. 뭐 이런 복잡다단한 걸 우리가 그 사람을 알 때 그러니까 첫 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고 읽으란 얘기야. 이걸 안 읽는데 어떻게 이게 읽히니? 저자가 뒤에 있는 경우도 물론 앞에가 있기지만 왜 여기 안 있고 여기에 있느냐도 물론 선생님은 기존에 있는 틀을 부시는 분도 계는데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의 시대를 정말 명확하게 알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식주 이거부터 들어가다 보면 진짜 그 당시가 너무나도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예도 없고 그런 배우지도 못하니까. 그 아즈텍 문명들 보면 우리가 아즈텍 문명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는 그 문명 영화가 있어. 그래서 그걸 뭐 서양 놈들이 가서 개화시켰다는 뭐 주장도 있겠지만 그런 문명권일 수도 있는 거야 공자 시대가. 왜냐 순장이 있잖아. 산채를 묻어버려 그냥. 내가 산채를 묻는다고 생각을 해봐. 아무리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언어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태어나는데 왜 언어가 된다는 건 명을 짓는 거잖아. 그래서 딱 그 중용의 1000마디가 1000명지 위성이야. 내가 천을 인식했을 때 명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 이름을 짓게 된다는. 내가 이름을 지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 깐난 애한테도. 이름을 지을 수 있을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거든. 그래서 중용의 첫 시작이 1000명지 위성이라는 걸로도 딱 태제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도 그런 문명권에 살았던 사람이면 충분히 그 죽음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선물이라는 게 그거에 진짜 와닿아야 된다는. 그냥
학위 시습지 불응여로 하는 시험 공부 잘하고 때때로 복습 잘하면 시험 점수 잘 받는다가 아니라 그건 지금의 말하는 공부 앞에 가로치고 뭐가 있다?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점수가 있으니까 경쟁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냥 몹시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하면 다 시험 공부한다라는 맥락으로 언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는 공부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공부가 모든 걸 포함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명권에서 우리가 진짜 고전이라는 거를 여기 있는 분들도 진짜 공자시대는 세 끼를 먹었을까? 밥을 뭐 먹었을까? 반찬은 뭘까? 잘 때는 어떻게 잤을까? 그 유명한 선생님이 말이 있잖아요. 또 내일이 왔구나. 내일이 고통스러운데 내일이 온 거야. 안 왔으면 자고 일어나니까 또 내일이 왔구나. 이 유명한 말이야. 내일이 왔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일을 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런 고전의 그 어떤 그 시대를 우리가 진짜 피부로 느끼고 공부를 해야 이 고전이 와닿는다는 것도 뭐 여기에서 공유하고 싶었고,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공부한다 보면 고전이 정말 띄어쓰기가 없어도 와닿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렇지 않겠어요? 띄어쓰기가 없어도 내가 그 삶이 와닿는데 띄어쓰기가 무슨 필요야? 내 삶이 와닿는데 왜 언어라는 건 삶에서 축적되는 과정이잖아. 우리가 나무라고 말하는 그 나무라는 글이 내가 삶에서 누군가 나무 그 느낌이거든 그게. 왜냐면 이게 한자로 참 재밌는 게 불화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웃기잖아. 형상화 인간이 느껴서 나온 글자라는 거야. 그 언어라는 불이라는 그 글자는 인간의 느낌으로 나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느낌을 받아들이면 언어는 그대로 오는 건데 그 느낌을 살리지 않으면 언어는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은 뭐다? 그 시대를 진짜 아침부터 잘 때까지 내가 공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가면은 정말 공자의 언어가 언어에 팍팍 꽂히고 그게 꽂힐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렵지. 공자의 삶을 공감을 한다? 오늘 배 굶는 것만으로 다행이야. 내일 먹을 수 있으면. 일주일을 배 굶는 시대인데 그게 공감이 간다? 그거는 진짜 열심히 수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고전을 책을 읽으면서 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끊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